오늘은 제가 좀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윤석열이 윤석열과 싸우는 재판이다. 26년 윤석열과 12년도 윤석열의 주장이 다른 재판이에요. 26년도 윤석열이 12년 윤석열을 이겨야지 이 재판에 승리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윤석열이. 오늘은 윤석열의 공직선거법인데요. 두 가지 혐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윤우진에게 변호사를 알려줬다라는 혐의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12년도에 한성진 기자님이 녹음을 한 게 있습니다. 윤석열과 전화통화. 내가 변호사 소개해줬다 이러한 내용들이 나와요. 오늘 이제 뉴스타파 한성진 기자도 같이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윤석열이 이제 터벅터벅 들어오더니 한성진 기자님 이렇게 쭉 쳐다보더라고요. 기자님이 상당히 믿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건진법사 몰랐다. 이 두 가지인데요. 이 두 가지가 왜 중요하냐. 윤석열의 개인 재판이지만 개인 재판이 아닙니다. 선거법과 관련된 재판이잖아요. 이게 유죄 확정 시에 국민의힘이 약 400억 정도 다시 토해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지선은 괜찮겠지만 그 뒤에 있는 총선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허덕이겠죠. 국민의힘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재판은 조선표 부장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 김건희의 매간매지 그리고 김영현의 군기누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뇌물 사건 재판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 조선표 부장이 어떤 스타일이냐 되게 까탈스러워. 사람이 예를 들면 피고인이 있고 변호인이 있고 검사가 있잖아요. 다른 재판관들 같은 경우에 웬만하면 잘 들어준단 말이야. 근데 이제 특검이건 변호이건 간에 본인이 생각했었던 소송 지휘가 있어요. 그 진행을 이탈하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한 가지 깨름직한 게 있어요. 수원에서 올라온 판사입니다. 물론 영장 판사가 아니어가지고 내란 재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기각을 하지는 않았는데 수원에서 올라온 판사예요. 혐의가 크게 두 가지라고 했죠. 윤우진 전 세무서장에게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불교 리더스 포럼에서 끝나고 나서 기자가 달려옵니다. 혹시 건진 아세요? 당에서 소개받은 거고 김건희와는 이 건진이랑 나 만난 적이 없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혐의를 묶어가지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해가지고 선거에 유리하게 했다라는 거죠. 오늘은 윤우진 가장 직접적인 증인을 원래 불렀어요. 근데 이번에 또 불렀는데 또 안 왔어. 이 사람 왜 안 왔을까요? 원래 이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당시에 윤석열과 가장 친한 사람 중에 한 명, 윤대진 검사라고 있어요. 윤대진. 대윤, 소윤 이렇게 나눌 정도로 친해. 대윤은 윤석열, 소윤은 윤대진. 근데 윤대진의 친형인 윤우진이 뇌물 받아먹다가 큰일 났단 말이야. 재판 받아야 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검사는 피고인에게 변호사를 소개시켜 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윤석열이 윤우진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줘요. 하여튼간 윤우진은 왜 안 나왔느냐? 3월 30일 날 출소를 했는데 몸이 안 좋다라는 거야. 몸이 안 좋대요. 그래서 재판부가 다음 기일에 꼭 나와라. 6월 7일 날 꼭 나오고 이때 결심을 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만약에 윤우진 안 나온다라고 하면 그냥 바로 결심 진행을 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판부에서 구인을 하지 않고 김건희 특검 너네가 구인해라. 만약에 못 데리고 오면 증인 신청 그냥 마무리하고 결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 변호사를 소개시켜줬다라는 이슈가 뉴스에서 막 나오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제 물어본 거예요. 윤호진 씨 그 소개시켜준 거 아닙니까? 소개해준 사실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과 친한 윤대진 했다라고 해요. 근데 윤석열이 재판 과정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12년 당시에 한상진 기자에게 얘기했을 때는 왜 그렇게 얘기했냐. 나를 너무 귀찮게 한다라는 거야. 윤대진이 친형이니까 직접적으로 소개해줬다라고 하면 일이 커질까봐 본인이 총대 메고 내가 그냥 해줬다라는 거예요. 뉴스타파에서 나온 내용을 같이 확인해보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자료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혹시 이남석 변호사를 윤우진 씨한테 소개를 시켜주셨나요? 소개를 시켜줬죠. 근데 내가 얘기를 해줄게. 네네. 어떻게 됐냐면은, 네네. 무슨 병원에 한 이틀인가 3일인가 입원을 해 있었다고. 얘들이 자기를 노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아무래도 조만간에 경찰에 한번 가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내가, 그럼 진작에 얘기를 하지. 이게 내가 분위기를 딱 보니까, 이게 대진이가 이철규 집어넣었다고 얘들이 지금
형을 지금 거는 거구나 하고 생각이 딱 스치더라고 내가. 네네. 그래가지고 일단 이 사람한테 변호사가 일단 필요하겠다. 네네. 그리고 지금부터는 내가 이 양반하고 무슨 사건 갖고 상담을 하면 내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네네. 내가 우리 중수부 연구하다 막 나간 이남석이 보고 네네. 일단 네가 지금 네. 배진이한테는 얘기하지 말고 네. 형 문제 가지고 괜히 머리 쓰면 안 되니까 네네. 네가 그러면은 윤우진 사장 한번 만나봐라.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하고 네가 만약에 선임을 할 수 있으면 선임을 해서 네가 좀 도와드리든가. 예. 이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네네. 이때 뉴스타파에서 보도를 하게 된 거예요. 윤석열이 계속 거짓말을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공개를 그 당시에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녹취가 재판부도 이제 들은 상황이다. 조순표 부장도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재판부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목소리 본인 맞으시죠? 우선 본인의 목소리는 맞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녹취록을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이남석 변호사도 윤석열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요. 소개시켜준 사람 윤석열 아니라 윤대진이다. 윤석열 과장님 말씀 듣고 미리 문자 올렸습니다. 이남석이 윤우진에게 문자를 보내요. 근데 휴대폰 포렌식을 통해 가지고 윤석열이라는 단어가 딱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변호사 소개시켜줬나? 그게 문제가 아니라 당시에 이남석은 선임이 안 돼 있는 상태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야라고 윤석열이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뉴스 기사를 통해서 밝혀진 게 뭐냐? 윤우진이 이남석 선임을 안 한 건 맞는데 돈은 줬다라는 거야. 그렇다면 왜 선임은 안 했는데 돈을 줬을까? 돈을 줌으로써 도움을 받았겠죠. 눈에 안 띄게 하려고 그랬겠죠. 이런 상황에서 이 특검이 공소장을 변경하게 되는데요. 전성배 측근 중에 김승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건진법사의 측근입니다. 이 사람이 검찰총장 퇴임 후에 아크라비스타에서 부부와 함께 만났다. 이거를 피고인 측도 인정은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유죄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성재가 오늘 대법 판단 받았거든요. 이성재는 건진법사의 양아들이라고 칭해진 사람이다. 이 사람이 둘 다 유죄가 나왔어요. 근데 왜 이 사람들 유죄가 나왔냐? 다른 사람들에게 막 뇌물 받고 그랬어요. 건진법사 힘 있는 사람 아니잖아요. 건진법사가 누구랑 친하니까 이 사람들이 뇌물을 받아 먹을 수 있었을까요? 김건희와 윤석열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당시에 윤석열에게 한번 줄 대보려고, 김건희에게 줄 대보려고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됩니까? 건진법사한테 잘 보여야 된단 말이야.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한 명은 이미 대법 판단에 나와서 아예 유죄가 맞고요. 다른 한 명은 1심에서 1년 6개월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건진법사가 이들을 통해서 뇌물을 받았다라는 정황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윤석열과 김건희를 보고 준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증거로 제출을 이러한 내용들을 지금 한 상태고요. 공소장 변경은 아크로비스타에서 건진법사를 부부가 함께 만났다라고 아예 바꿔놔요. 그러면 불교 리더스 클럽은 어떻게 부인하고 있냐? 당시에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은 것이고 김건희와 만난 적이 없다. 이거 윤석열의 주장입니다. 불교 리더스 클럽이 끝난 이후에 윤석열이 집에 가고 있는데 도중에 기자가 이렇게 물어봐요. 혹시 건진법사 아십니까? 근데 윤석열은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건진법사랑 김건희와 내가 함께 만났다라고 이게 질문이 들어온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건진을 부부가 함께 만났습니까? 물어보면 과거에 만났나 안 만났나 그걸 전부 다 포함해서 물어보는 거잖아. 근데 윤석열은 그렇게 이해 안 했다는 거야. 딱 특정 시기, 특정 장소만 특정을 했기 때문에 거짓말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눈여겨볼 게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재판부 물어봅니다. 조순표 부장이. 약간 저도 불안한데 특검 너네 왜 참고인 수사 안 하냐? 윤대진, 이남석, 윤우진 아무도 안 불렀네? 근데 특검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 수사기관이 조금 부족하기도 하고 12월 하루 윤석열 부르느라고 좀 힘들었다. 시간이 촉박했다라고 주장을 해요. 우선 재판부가 이해한 바는 그겁니다. 윤우진은 내가 불러보니까 얘 안 나오네. 안 나와. 그러니까 특검에서 윤우진을 부르지 못한 거는 좀 인정할 수가 있는 것 같아. 인정. 야 근데 너 왜 이남석은 안 불렀냐? 중요한 참고인인데 왜 안 불렀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특검이 뭐라고 하냐면 뭐 증거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냥
충분하다 생각해서 안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조선표 부장이 또 물어봐요, 특검에게. 그러면 이남석 왜 증인으로 신청해? 안 중요하다며. 그러니까 특검이 윤석열이가 이남석을 증인 신청했기 때문에 반대 신문 때문에 그 어쩔 수 없이 저희도 그 이남석을 증인 신청한 겁니다. 왜냐면 반대 신문과 관련해 가지고 제한이 될 수 있기 때문에라고 이야기를 해요. 특검에서 그냥 깔끔하게 윤호진이 안 나온 거는 뭐 어쩔 수 없다라고 하더라도 이남성과 윤대진 이런 사람들 좀 불러 가지고 수사를 했으면 이런 지적 안 받았을 텐데. 그런 부분이 아쉬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재판도 슬슬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요. 6월 8일 날 결심이에요. 7월 10일 날 선고가 나온다라고 합니다. 근데 조순표 부장이 좀 기간에 대해 가지고 좀 명확한 기준은 있기는 해요. 특검법에 따르면 633 원칙이거든요. 1심 때 6개월, 2심, 3심 때 3개월 안에 끝 맞춰라. 이게 원칙이에요. 대원칙이에요. 근데 계속 밀렸어. 그래가지고 원래 6월 26일까지 맞춰야 되는데 이제 7월 10일 날 선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조선표 부장이 최소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를 내려서 꼭 국민의힘이 400억을 토해냈으면 좋겠습니다. 어이구. 네. 축하합니다. 파란색 당첨입니다.